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때 수도권 밀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 더 연관돼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수도권 밀집으로 바뀌어서 그러는데 예. 그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그거죠. 아까 우리가 산업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산업 체제의 변환에서 가장 타겟팅되는 지역은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왜 우리가 말하는 중화학 공업들 중심이거든요. 아까 철강, 포항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자동차 산업은 경주에서부터 그 경남까지 공급 기업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발전 산업은 두산중공과 같은, 그리고 또 수송 부분에서 중요한 조선은 이 울산하고 그 거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ICT 산업은 신규 투자의 거의 90%가 경기도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일부가 충청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의 측면이 있고 에너지 그리드의 측면들인데, 이 그리드와 관련된 업종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통신과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 제조의 시스템도 그렇고 신규 투자도 거기도 거의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있어 미래 산업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도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 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전장 부품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 서울에 집중돼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그 지방이 갖고 있는 위기 중에서 이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산업 체제의 전환이라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러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신규 투자들은 상당 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점에서 일종의 이 동남권과 전통 제조업은 이중의 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하고 지역별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포항, 뭐 철강 쪽으로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사실 철강 산업은 그 아시겠지만 포항제철도 그렇고 현대제철은 조금 그렇지 않지만 그 고부가가치 특수광의 제조 능력에서는 포항제철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거는 물론 철강 조광 능력 자체도 기본적으로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이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의 중요한 소재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철강 산업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이 전략 산업이에요. 일본은 신일본 제철이, 그다음 미국은 US 스틸이 있고 뭐 그렇지만 많은 부분 약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른 산업에서 소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군수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도 철강 산업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철강 산업은 미국에서 소위 그 관세 부과,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세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과 관련되어서 WTO의 제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과 같이 이 철강 산업이 미국이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관련돼서 혹은 CO2 배출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그 뭐냐면 관세 장벽,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 쪽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측면에서 경상북도 내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이 그 여기서 두 가지거든요. 철강을 생산하면서 CO2를 배출하는 측면도 있고,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그 발전 자체가 석탄을 통해서 생산된 발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원자력을 극복해야 되지만 일단 그 CO2를 배출하는 그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 발전 산업을 에너지를 일단 전기를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의 측면에서는 제조 과정에서의 CO2 배출을 줄이는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뭐냐면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급 에너지 그 공급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근데 기술 혁신의 측면인데 저는 기술 혁신의 측면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제철이 제일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게 포항제철만이 아니라 공급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술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최종재를 만들더라도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똑같이 뭐가 되어야 재생에너지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보면은
산업 계획, 철강 산업 전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계획에서 이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그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술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주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예. 예.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기도 하고 전장도 있지만 예.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도 좀 이야기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경주나 이렇게 경북의 자동차 산업 상황은? 사실 노동자 운동이 그 연구개발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이런 데 관심을 거의 안 가졌잖아요. 예. 이게 관심을 갖는, 이렇게 관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중요한 과제다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적어도 2015년도까지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2010년대 초반부터 쌍용이나 GM이 붙기 시작했지만 현대자동차에 의존하는 부품 기업들이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2017년도부터 4, 5년 동안 계속 지금 자동차 산업에 붙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130개 부품 기업들 중에서 56%가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그런 점들에서 보면 연구개발 투자나 이런 것들 혹은 기후 위기를 기업들이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현장에 있는 기업주들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들을 보고 입장에서도 한가한 소리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연구개발 투자는 수익이 날 때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체제 전환과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 운동은 사실 그조차에 대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5년 뒤, 10년 뒤의 변화를 갖고 노동자 운동이 대응해야 되거든요.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면 그 우리 지금 경북의 상황을 주로 이제 경주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장 부품의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장 부품도 전통적인 그 제어, 근데 우리가 뭐 자동차 타면 이렇게 문 여는 거, 도어 여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조작하는 그런 와이어링 같은 경우는 기술 수준이 낮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 부가가치도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전기 자동차에서 거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의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력 상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자면 대구 경북 지역, 우리 동남권 전체가 거의 경쟁력이 없다 할 정도로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근데 미래자동차라는 게 전기자동차나 뭐 연료전지자동차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 생태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기업들에게 준비하라고 노동자 운동 쪽에서, 혹은 제가 보니까 노동자 운동이 중요한 것보다도 전체 그 경상북도 내 수준에서의 노총 수준에서 혹은 금속노조 수준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경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경주에 있는 그 시의 그 의제를 갖고 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과 의제다. 이거 지금 경남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남에서는 자동차 연구소 분해를 만들었고, 그 지역을 유치했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 새로운 그 시스템, 그 뭐냐면 디지털 운영 체계에 적응하도록 거기에 기업들에게 그 소식을 주고,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기술 기획 진보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응하도록 만드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들이 서울은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은 전통적인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준비를 못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2030년쯤 되겠죠. 2030년쯤 되어서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노정 교섭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도 단위에서, 그리고 지자체 수준에서 근데 자동차
그 전환을 위한 특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그런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생태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가능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투자를 하게 하고 한 그런 대응들을 해야 됩니다. 예. 개별 기업이 하기에는 특히 소기업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중견 기업들은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현대자동차가 주는 설계 도면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그런 전기 자동차의 공급 계획에 대한 어젠다를 구체화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핵심적으로는 자기 계열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세계 자본주의 흐름이 뭐 기후 위기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이것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 재편이 되고 있고 한국 자본주의도 크게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동남권 경북을 포함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 시장 그 생산 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살아남을 건데 그래 일자리도 계속 보장이 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많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노동운동 진영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아 왔고 기업들은 지금 이 경영적으로 그렇게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뺐었는데 사실 연구개발 중에서 그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비중이 10%가 되는 기업이 그때 120개 조사 중에 한 기업이었고 대부분 다 1% 이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출액 대비 한 3-4%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부분이었고 미래자동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미만이 대부분인 거죠. 굉장히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5년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좌초자산 이야기를 좀 뭐 해봐야 될 기도 한데 좌초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환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손실을 입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 좌초자산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 아까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혹은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그 수출 규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쓸모없게 되는 자산을 일반적으로 좌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크게는 그 석탄 발전이죠. 석탄 발전이 그렇게 되는데 다만 그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환경 기준의 강화를 어떤 수준으로까지 갈지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미 그 2021년도부터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유럽에 공급하는 자동차의 그 킬로와트당 연비를 지금 보통 한 35km 정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35km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럼 못 맞추는 부중에 대해서 그 일정하게 뭐냐면은 탄소세를 내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앞으로 그 기준이 계속 강화되는데 그럼 자동차 산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철강 산업도 포항제철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포항제철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석탄 발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전체적인 생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석 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포항제철과 관련된 철강도 경쟁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조선도 경쟁력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혹은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기술력을 맞출 수 있는 그 중화공업 나라들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기술력이. 그러니까 조선을 제조하는 역량에 있어서도 한국이 제일 높고요. 철강도 아까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발전 부분은 우리가 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지만 발전 부분의 제조 역량은 우리가 꽤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환경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이 되지만 아까 말해 자초자산화 되지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잠재적 기술력이 우리가 중화공업 부분에서는 세계 수준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굉장히.
다만 그 기회는 현재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기회라는 것이지 전기 자동차나 연료 전지 자동차도 현대 자동차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3, 4위 정도 수준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배터리 부분의 셀의 집약도가 제일 뛰어나요. 물론 팩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더 뛰어나지만 충분히 그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자동차이든 조선이든 철강 산업이든 심지어 발전 산업까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주력 산업들이고 미래에는 중국의 캐치업 당해서 우리가 퇴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산업들이 앞으로 환경 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오히려 전략적인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거기에 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부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들의 전략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다 위협 요인이라고만 보기는 힘들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위에 있는 점들을 활용을 해서 예.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도 좀 만들어내고 그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조선산업 얘기했는데 조선산업 올해 그 대형 조선의 거의 56%를 한국이 그 쓰람 담았고 신조 발주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LNG선은 100% 우리가 가져는 거죠. 근데 LNG선으로 그 바뀌는 이유가 국제해사기구의 CO2 배출과 다른 그 뭐냐면은 그 환경을 파괴시키는 물질들을 제한하면서 나타났는데 2027년부터 국제해사기구가 기준을 더 올린다고 했어요. 그 지금 현재 그럼 LNG선도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 2030년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의 제조 역량을 그다음 설계와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거죠. 설계할 수도 있고 제조할 수도 있다. 예.